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과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최근에 그 AI 전력 질주하기엔 전력 부족이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던데요. 제목이 상당히 재밌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주가 글로벌 대장주잖아요. 네. 추세를 이제 주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 발전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은 전력이 될 거다. 전력이 부족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준다. 뭐 이러던데 우리가 어떤 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챗 GPT가 화두잖아요. 사실 네. 1년 전부터. 그럼 챗 GPT가 구글 서치랑 비교를 하면은 전력 사용량이 10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당 한 2.9 와트 아워를 쓰는데 일반적인 구글 서치는 0.3 와트 아워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구글 서치가 10배 정도 더 비싼 전력 사용이 많은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챗 GPT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 네. 신약 개발할 때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데 챗 GPT만 하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변압기 기업을 사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데이터 센터 냉각 기업들, 데이터 센터 쿨링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을 하게 되면은 칩에서 발열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공냉식 시스템으로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고 있는데 앞으로는 액체 냉각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산업 전반에 이제 AI, 전기차 업황이 살아나면서 전력 설비 증설 수요도 덩달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최근 주가 흐름 좀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워낙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업황보다는 주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 중에서 지금 대장주가 현대일렉트릭인데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상승했냐라고 하면은 물론 업황도 좋긴 하지만 수급이 좋습니다. MSCI 5월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패시브 수급을 노리고서 지금 네. 액티브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수급에 맞춰가지고 또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한 3월이었죠.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이 전력과 변압기가 부족해질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원래 좋았고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거기에 스토리까지 같이 이제 몰아가면서 전력기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업황이 좋고 수급도 좋고 스토리까지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그 전력망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에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력 소비量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미국의 전력 수요는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머스크가 2045년까지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3배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프로젝션을 해줬습니다. 네. 그거를 연평균 성장률로 치환을 하면은 5%예요. 매년 5%씩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거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하면은 연평균 0.5%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GDP가 성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공장을 아웃소싱, 중국, 타이완, 한국의 공장을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GDP가 성장해도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이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죠. 앞으로 EV,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의 전력 소비량이 과거와는 다른 기울기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게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샘 알트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전력 당국, 이제 송배전망 관리 업체들도 전력 추계를 계속해서 전망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력 수요 지금 과거와는 다른 기울기로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전력 수요 매년 5%씩 전력 수요가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전해주셨고요. 시장에서는 이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은 여름 사이클 확장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업체들을 보면은 실적이 너무 좋아요. 매출액도 성장하고 수익성도 같이 개선되는 이제 실린더가 이제 두 개가 팡팡팡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게 전형적인 사이클 기업의 확장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확장기 여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네. 과거에 전력기기 업황이 6년 동안 확장기에 있었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3년 차이고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먼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장기적으로도 이제 한 1년, 2년 내다 보더라도 여전히 확장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주 사이클이 6년간의 확장이고 이제 3년 차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만큼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해주신 겁니다. 리포트에서 또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주 탑픽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HD 현대일렉트릭 꼽아주셨는데 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압 전력기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에 이제 강점이 있는데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탑픽으로 제시를 드린 게 글로벌하게 이런 회사가 거의 없어요. 100% 매출액 전력기기를 하는 회사가 드물고 그 와중에서도 중전기기, 고압 네. 전력기기를 하는 회사가 드뭅니다. 또 그 와중에서도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탑픽으로 계속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작년 11월, 23년 11월부터 외국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현대일렉트릭만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현대일렉트릭만 외국인이 사고 있고 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은 많이 사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 보면은 밸류에이션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증가하고 밸류에이션도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왜 현대일렉트릭을 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현대일렉트릭만한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만의 폴춘 일렉트릭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대일렉트릭에 지금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부터 외국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는 5월에는 MSCI 정기 변경 후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좀 MSCI 편입 가능성 높게 점쳐진 종목 같은 경우는 발표일 직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이제 수급 이슈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최근에 속된 말로 패낫괴라고 해가지고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해가지고 패시브 수급을 노리고서 이제 액티브 투자자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이제 이벤트가 딱 나오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약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펀더멘털을 보면은 사이클이 지금 워낙 확장기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 정도는 나올 수는 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주가가 좀 반토막 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전선 관련주 탑픽으로는 또 일진전기를 꼽으셨습니다. 전선, 전력기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셨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지지난주에 이제 일진전기 리포트를 이제 새로 이니시에이션을 했는데 일진전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네. 매출액의 70%가 전선 사업을 하고 있고 중전기기, 변압기가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같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변압기를 이제 새로 주문을 하면은 우리들이 일진전기가 전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써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진전기를 제가 리포팅을 한 이유가 캐펙스 증설이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증설 단계에 있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공장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액이 더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캐펙스 증설 효과가 일진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68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하다 보니까 내년을 보면은 그로우스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을 보면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캐펙스 증설이 소극적이에요. 신규 공장을 증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장을 새로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공장 부지가 워낙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새로 신규 공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어닝 그로우스 효과가 내년 2025년에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진전기 전선 쪽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68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 내년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인데 당장 그 2분기에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ACD 현대일렉트릭 리포트를 쓰면서 제목을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네. 이런 제목을 썼는데, 보유자분들은 꼭 쥐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고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PBR이 5배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비싼 거는 맞는데, 지금 15년 만에 전력기기 사이클이 왔다라는 점, 이 점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비싼 거는 맞는데, 지금 사이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유자분들은 팔지는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 단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선호하는 종목, 탑픽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은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순으로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 기준은 굉장히 단순해요. 매출액 비중에서 전력기기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냐, 그 기준으로 나타나고,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들고 있냐 아니냐, 요 순서대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순서대로 이제 매력도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전력기기 사이클을 탔다. 보유자분들은 꼭 붙들고 계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SK증권 남인식 연구원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